교재는 859페이지 펴놓으세요. 859페이지. 그 859페이지 펴시면은 거기 조건부 판매라는 곳에 맨 밑에 반품 가능 판매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수익 인식을 시작했는데 어제 수익의 인식이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수익이라는 게 계속 발생하는구나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어느 시점에 장부에 기록해 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어느 시점이냐의 문제에서 진행되는 시점이냐 완성되는 시점이냐 또는 판매되는 시점이냐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이냐 이 네 가지 시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네 가지 시점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진행 시점과 판매 시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우리. 그래서 진행은 좀 봤었고요. 오늘 건설업 할 거고 판매 기준을 어제 했는데 그 판매 기준이라는 게 이제 소비자한테 물건을 인도할 때 일반적으로 상기업이나 제조기업이 물건을 소비자한테 넘기잖아 이렇게 인도할 때 일반적으로 팔았다고 보고 그때 수익을 인식하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판매 기준은 시험에 안 나와요. 상기업이나 제조기업에서 물건 넘겼다 매출 잡아라 이런 건 안 나와요. 판매 기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들이 잘 나오죠. 예외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쭉 배운 것들이 대부분 예외적인 것들이죠. 정상적으로 인도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한 것들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봐야 될 게 거기 반품 가능 판매라는 게 있는데 어제 그 예제 안 풀었는데 다시 할게요. 그 반품 가능 판매 어제 배운 게 세 가지로 생각하라 그랬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반품이 중요하지 않은 회사는 물건을 팔았을 때 어떻게 해요? 매출 잡고 그게 다시 회수됐을 때 매출 한입 잡으면 된다. 이렇게 배웠죠 어제. 여기서 배우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반품이 중요하고 반품이 중요한 회사가 물건을 판매할 때 그 860페이지 860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그러면 팔았을 때 뭔 잡을 수 있다? 수익은 잡을 수 있다. 그 대신 미래 반품되는 걸 예상해서 그 반품이 예상되는 것만큼 충당부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볼 거예요. 그거를.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반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반품이 더 이상 돌아온다는 게 없을 때까지 수익 인식할 수 없다. 그거 배웠죠 어제. 그래서 거기 잘 밑줄 쳐놨을 거고 그 밑으로 가시면 분계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중간에 분계 있잖아요. 분계 바로 밑에. 근데 밑줄 하나 치세요. 반품 추정 충당 부채는 반품 추정액에 대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한 매출 총이익에 예상되는 반품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거기까지 밑줄을 쳐놓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밑에 예제 3번을 풀 건데요. 이 예제 3번 풀면 처음에는 좀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반품 가능 판매 때문에 반품 추정 충당 부채를 잡아야 되는 회사가 흔한 회사가 아니고요. 좀 드문 회사예요. 왜냐하면 반품이 중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업종이 이런 게 많냐면요. 그 의류업이요. 의류업종들은 계절마다 신상품을 내잖아요. 근데 이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판매. 근데 이 의류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그 판매하는 회사들한테 물건 넘겨요. 옷을. 근데 그 옷이 잘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옷이라는 게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옷을 넘기고요. 반품을 다 받아줘요. 철지나면.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그 재고를 떠안는 게 아니라 걔네들한테 쭉 뿌려놓으면 팔리는 건 팔린 거고 남은 건 다시 돌려받아요. 이렇게 물건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품을 그렇게 받는데 얘네들 입장에서 반품이 되게 중요하죠. 옷이라는 게 얼마 반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반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게 최근에 도입된 거예요. 최근에 이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사성이 있어서 출제 가능성은 좀 있으니까 연습을 한번 하세요. 여기 예제서 한번 같이 분개해 드릴게요. 지금 2000X 1년부터 2000X 1년 12월 10일 날 같이 해보세요. 12월 10일 날 12월 10일 날 뭘 했냐면은 물건을 팔았어요. 외상으로. 매출 채권 10만원, 매출 10만원. 매출이라는 게 수익인데 이 수익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잡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 지금 반품이 중요한 회사거든요. 이 반품이 중요한 회사인데 그 위에 있는 요건을 만족했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요건 만족해서 반품이 얼마나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라는 수익을 판매할 때 인식하고요. 그 대신 기말에 가서 뭔가 조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말에. 그러면 2000에서 1년 말이 됐는데 그 자료 좀 보세요. 반품 기간이 언제까지래요? 6개월 후까지 반품을 받아줘요. 그러니까 기말연재 반품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죠. 근데 기말까지 반품된 건 없었어요. 돌아온 건 없었고 경험을 비춰봤을 때 아래처럼 매출액의 1%가 반품이 될 것 같아요. 미래. 아직 모르는 거죠. 불확실한 건데 미래인데 추정을 하니까 1% 정도 반품이 될 것 같다. 반품이 될 때 반품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출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반품 받을 때. 그게 한 50원 될 것 같다니 반품 관련된 비용이. 이해되세요? 자료는? 그런 다음에 요구사항 1번 보시면 매출 원가율이 80%래요. 그 얘기는 10만원 팔면 원가가 얼마다? 8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기말에 회계 처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기말에 뭐 잡도록 되어 있냐면 매출 원가 잡도록 되어 있잖아요. 매출 원가 잡을게요. 매출 원가를 요거밖에 없다고 보는 거니까 지금 얼마 잡는 게 맞냐면 8만원 잡는 게 맞겠죠. 80%니까. 그럼 8만원만큼 뭘까? 기초재고일 수도 있고 단기 매입일 수도 있는데 매입이라고 할게요. 거기 보시면. 매입으로 잡혀있던 거 매출원가로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 8만원 잡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얼마예요? 2만원이죠. 2만원. 매출 총이익이. 그럼 2만원만큼의 수익을 뭐 다 잡았어요. 이때. 근데 반품이 예상되는 것만큼은 나중에 원래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면 매출 잡은 다음에 나중에 실제 반품이 됐을 때 2002년에 반품됐을 때 그때 뭐 잡는 거예요 원래? 매출 환입 잡으면 되잖아요. 매출 환입을 이때 잡으면 그거는 어느 년도 매출을 줄이는 거예요. 2002년도 매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품이 중요한 회사는 그 수익을 인식한 회계연도에 반품과 관련된 비용을 대응시키자는 거예요. 대응시키면서 대변에 뭘 잡아놓으면 반품 추정, 충당 부채를 잡아놓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반품이 어떤 회사만 중요한 회사만 그런 거예요. 반품이 중요하지 않으면 이런 짓 안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세요. 수익을 인식한 것 중에 반품이 될 것만큼은 없애세요. 없애요. 그러면 매출 잡은 것 중에 몇 프로가 반품될 것 같아요? 1%. 그럼 1% 곱하니까 1,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없애면 원가도 없애자 이런 얘기예요. 매출 원가도 1%니까 800원인가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의 이익을 없애는 겁니까? 200원의 이익을 없애는 거죠. 200원의 이익을 없애면서 대변에 뭘 잡냐면 반품 추정 충당 부채를 잡자. 충당 부채 한번 배웠죠 우리? 부채할 때. 충당 부채. 충당 부채를 잡자. 얼마 200원 되잖아요. 200원 되는데 요거만 잡지 말고 예상되는 반품 비용도 같은 회계연도에 잡자 이런 얘기예요. 반품 비용. 반품 비용이 여기 얼마냐 그랬더니 50원이라 그랬으니까 50원. 그러니까 충당 부채 잡히는 금액이 얼마 되냐면 250원.
그래서 아까 밑줄 친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품이 예상되는 금액의 뭐만큼 매출 총이익하고 반품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됐죠. 이렇게. 이렇게. 연습만 한번 하시면 돼요. 시험에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이대로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올 거니까 이렇게 연습만 해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실제 2000X2년에 가서 반품됐잖아요. 거기 밑에 보세요. 요구사항 2번 보니까 반품됐을 때 실제 반품액이 1050원일 때가 나와요. 그럼 해볼게요. 같이 천천히 할게요. 1050원이 반품됐다 하면 일단 뭐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품됐으면 매출 채권을 받을 수 없죠. 그만큼. 반품이 되면 대변에 매출 채권만큼을 받을 수가 없어요. 1050원 못 회수하는 거잖아요. 물건이 돌아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돌려받았죠? 물건은 돌려받았잖아요. 반품이니까. 재고자산이 생기겠죠.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생기는데 여기 얼마 들어갈 거냐 이제 이게 문제고요. 얼마 들어갈까는 일단 1050원인데 매출액이 여기에 몇 프로가 원가라고 그랬어요. 80%가 원가라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 되겠죠. 80%가 원가니까 이 금액일 텐데 거기 자료 보니까 돌려받았을 때 감액 손실이 100원이다. 그 얘기는 이게 소비자가 쓰다가 준 거 아니에요. 반품이라는 게 사용해보고 안 좋으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정상품일 때보다 가치가 감소한 게 1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80% 곱한 거에서 100원 빼진 금액이더라. 여기 들어갈 금액이. 사례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740원이 나와요. 740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반품 관련해서 실제 현금 나간 건 얼마래? 현금. 그러니까 반품 비용이 얼마 발생했대요? 52원이 발생했대요. 현금이. 이렇게. 그럼 차변에 일단 이때 잡아놨던 거 없애야죠. 반품 추정 충당 부채를 없애요. (250원) 그럼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이제 뭐 하냐면 대차 맞추면 돼요. 대차를 맞추려니까 이쪽이 더 커요. 얼마나 더 크냐면 빼보니까 112원만큼 더 크거든요. 맞아요? 112원만큼 더 크면 이게 뭐가 되면 돼요? 반품 때문에 생긴 비용이니까 반품 비용이라고. 그래서 이 반품 비용은 어느 회계년도 비용으로 잡히냐면 2002년도 비용으로 잡혀요.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예상치 못한 거기 때문에. 예상한 것만큼은 이들이 잡았잖아요. 잡았고 이익 줄였는데 예상치 못한 거니까 이 회계년도에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요구사항 2번에 가로 2번 보세요. 그 가로 2번은 이거랑 다른 거죠. 걔는 반품 금액이 좀 작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했으면 지우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걔는 매출 채권 주는 게 얼마겠어요? 걔는 매출 채권 주는 게 900원만 줄겠죠. 900원만. 맞습니까? 900원만 줄고 돌려받은 자산에 걔는 아예 공정가액이 주어졌죠. 얼마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공정가액 돌려받은 거예요. 얼마라고 됐어요? 700원이다. 700원이래 이게. 그 다음에 반품 때문에 나간 이 지출액이 45원이다. 그럼 여기는 250원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이렇게. 또 대차를 맞춰요. 대차를 맞추니까 얘는 이번에 이쪽이 더 커요. 얼마 더 크냐면 5원 더 큰가요? 맞죠? 그럼 이거만큼 뭐가 되더라? 자비익 되더라. 뭐 이런 거예요. 자비익.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사례를 한번 연습해가지고 이런 거 반품이 중요하니까 매출된 회계연도에 그걸 대응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구나. 수익 비용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되려는 노력이 좀 들어갔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좀 알고 반품 추정 충당 부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시면 867페이지 상품권 보세요. 상품권 보시면 이 상품권은 뭘 아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상품권을 많이 봤죠. 봐가지고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 때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 때 뭐가 들어와 일단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 그럼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팔면서 현금 받았을 때 백화점에서 수익 인식할 거냐
아니면 그 소비자가 상품권 들고 가서 선물 주면 그 상품권 받은 사람이 그 상품권 들고 와서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때 수익 인식할 거냐. 둘 중에 어디예요? 그거의 핵심이 상품권을 팔고 현금 받았을 때냐, 소비자가 상품권 들고 와서 물건 사갔을 때냐. 둘 중에 언제예요? 수익 인식하는 게 물건 사갔을 때예요.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이와 관련된 매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때, 즉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때 인식한다. 상품권 판매 시 현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 잡는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확인하시고 밑줄 쳐놓으세요. 그것만 알면 되고. 왜 그럴까요? 얘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어제 실현주에 따른 요건이 두 가지 있던 거 기억나세요? 실현 요건, 측정 요건이 있었고 가등 요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측정 요건이라고도 하고. 기억나죠? 어제. 걔가 왜 그런 거냐면 이 가등 요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고 현금 받았을 때는 가득되지 않았죠, 아직. 백화점이 대부분의 노력을 다한 게 아니잖아요. 백화점이 대부분의 노력을 다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물건 줘야죠. 상품권만 줬다고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갖고 오면 물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득되지가 않았잖아요, 가득. 그러니까 당연히 상품권 들고 와서 물건 가져갈 때, 그때가 실현된 때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회계처리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예제 풀어드릴 건데 868페이지 예제 6번. 근데 이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이거 하나 알아주세요. 이 상품권이라는 게 최근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죠, 기업들이.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상품권이라는 게 뭐밖에 없었냐면은 구두 상품권밖에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백화점이 상품권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나오면 도서 상품권도 나왔고, 문화 상품권, 뭐 많죠, 요즘에 상품권이. 또 뭐 인터넷에서 요즘에 뭐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 이렇게 주고, 다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품권이라는 걸 경쟁적으로 기업들이 만들어요,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상품권을 만드냐면 이 상품권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상품권 좋은 점.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물건을 팔 때 물건을 먼저 넘겨주고 대금을 나중에 회수하죠. 물건을 제공해주고 돈을 나중에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게 이제 물건 팔 때 바로 현금 받을 때 가장 좋죠. 현금 판매. 그런데 상품권을 잘 생각해보세요. 상품권은 물건을 주기도 전에 뭐부터 받아요? 현금부터 받죠. 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상품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상품권을 많이 팔면요,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 없어요. 상품권만 많이 깔아놓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쉬운 건 저 사람이죠. 빨리 상품권 써야 되니까. 알아서 온단 말이에요, 알아서. 그러니까 백화점이 상품권만 확 깔아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장사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 없고 상품권만 많이 팔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품권을 팔면 그 상품권을 사간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는데 가끔 보면 분실하죠. 분실하고 옷에 넣고 빨래하고, 그러면 상품권이 어디 구겨졌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잊어버리죠, 상품권. 백화점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안 오죠, 그냥. 백화점 안 오면 고마운 거예요. 돈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오면 그냥 백화점 거예요. 그게 좋아요, 상품권. 팔아놓으면 손해날 일이 없어요. 안 오면 좋고 오면 그 물건 팔면 되고. 그래서 상품권이 굉장히 좋더라. 이걸 좀 알아두시고. 예제 6번 보시면 거기 포트폴리오 제어하는 회사가 10,000원권 상품권 10매를 파는데 한 매당 9,000원에 팔았대요. 여러분 상품권을 액면 금액 다 주고 잘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도. 백화점 상품권 액면 주고 다 안 사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 착각하지 마실 게, 여기는 분명히 구두회사에서 그 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1,000원만큼 싸게 발행했는데 한 매당. 백화점은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백화점 가서 살 때 깎아주지 않죠, 상품권. 안 깎아주죠,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안 깎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백화점에서 깎아주는 거랑 달라. 이거 안 깎아주고요, 백화점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사냐면 구두 가게 가면은 깎아주죠.
요 앞에도 있어요. 요 앞에도 상품권 싸게 팝니다. 뭐 싸게 삽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봤죠? 그래서 상품권 사고 파는데 거기 가면은 10만 원권 상품권을 한 9만 7천 원 내지 9만 5천 원. 그래서 때마다 달라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 이렇게. 근데 아무튼 거기서 10만 원보다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거구나 이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싸게 파는 거는 백화점에서 싸게 판 게 아니라 유통되는 거죠. 그 유통되면서 걔네들이 고리대금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권이 유통되는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품권을 받은 사람들이 상품권은 필요 없고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할인해요. 10만 원권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현금을 당장 받으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유통되는 거는 양이 별로 많지 않겠죠. 그 상품권 팔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한번 보시면 상품권이 되게 많아요. 아직 상품권 주세요. 그러면 이만큼권에 이만큼 막 되게 많거든요. 거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상품권이 돌아다니냐면은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할 때 이 상품권을 좀 이용하거든요. 상품권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기업들이 철마다 어디 거래처한테 상품권을 돌리거나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구매를 해요. 그럼 일단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 일단 비용 처리가 다 되죠. 그 목적에 따라서. 그럼 실제 상품권이 생겼으면 쓰는 건 그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명동 가서 할인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런 건 장부상 정리된 현금이 생기는 거죠. 그 비자금이에요. 그건 이제 더 이상 장부에 적을 필요 없거든요. 다 장부상 비용 처리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로비하고 뭐 이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품권이 유통되니까 상품권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회사에서 싸게 판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현금이 회사 입장에서 얼마 들어왔어요? 곱해보니까 9,000원 곱하기 열매 하니까 이만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변에 뭐 잡자고요? 현금 받았을 때? 이때 수익 인식한 거 아니죠? 이때는 선수금 잡자. 물건 파는 사람이 현금 먼저 받았을 때 선수금이잖아요, 우리. 그랬을 때 여기 9만 원 적어야 돼요, 10만 원 적어야 돼요. 9만 원, 10만 원. 10만 원 적어야 돼요. 9만 원 적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싸게 팔았다고 해서 그 상품권 들고 오면 액면 금액으로 물건 줘요. 걔가 너 그거 얼마에 샀어? 9만 원에 샀어. 9만 원 넣치만 가져가. 이렇게 해요. 10만 원 다 주죠, 물건. 액면으로 다 주잖아요, 상품권이면.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은 액면으로 다 잡아야 돼요. 다 잡고 10,000원만큼 우리가 싸게 판 거는 상품권을 할인해 판 거니까 그 이름이 상품권 할인액? 뭐 그 계정 까먹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게 써요, 보면. 그 다음에 2000X 1년에 거기 보니까 몇 매가 회수됐어요, 보니까. 소비자가 몇 매 들고 왔어요? 8매를 들고 왔대죠? 8매 들고 오면 그때 뭐가 없어지면 돼요? 선수금이 없어지면 되죠. 없어지고. 그때 뭐 줬겠어요? 물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물건 줬을 때 매출 잡으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서 상품권 할인액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물건을 싸게 판 거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결국 물건을 싸게 판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거만큼 8,000원만큼 할인액을 줄이고 결국 8,000원만큼 뭐 잡으면 되겠어요? 매출, 애누리와 환입 거기 애누리 깎아준 거라고요. 매출 애누리. 그렇게 해서 여기다 적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유효기간이 있대요. 여러분 상품권 유효기간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죠? 왜냐하면 상품권을 유효기간 닫을 때까지 안 써본 적이 없죠, 별로. 왜냐하면 상품권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길어서 그래요. 여기 사례는 저희가 짧게 만들어놨는데 상품권 유효기간이 길어요. 백화점 거는 얼마 정도 되냐면은 그 뒷면에 보면 써있는데 써있는 백화점이 있고 안 써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5년. 그래서 발행한 날짜로부터 5년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안 쓰는 일이 거의 없죠, 우리가. 그럼 뭐 골통품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짧게 해놨고 그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얼마밖에 안 준대요. 20%밖에 안 준대요. 이러면 상품권 아무도 안 사죠, 그러면. 이렇게 협박하면. 아무튼 3개월이 지나면 20%밖에 안 준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2매는 안 돌아왔어요. 이런 게 고마운 거라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내 돈 된 거 아니에요, 내 돈. 그러면은 선수금이 얼마 남아있어요, 지금? 2만 원 남아있는데 3개월이 경과하는 순간 얼마의 선수금은 줄 필요가 없어요. 3개월이 경과하는 순간
2만 원 곱하기 80% 하니까 16,000원만큼은 더 이상 물건 줄 필요 없잖아요. 현금 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선수금 없애버리고 대변에 할인액 있잖아요. 할인액 있던 것도 같이 없애버려요. 이 이외에 할인액 있던 것도 같이 없애버리고 14,000원만큼 먹어야 돼요. 이익이죠, 이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두 매 중에 한 매가 돌아왔거든요. 한 매가 돌아오면 얼마 돌려줘야 돼요? 2,000원은 줘야 되니까 2,000원 주는 회계처리 한 번 있고 나머지는 아예 안 돌아왔대요. 상법상 소멸시효까지. 그럼 뭐예요? 우리 거라니까 그냥 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만 해보시고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현금 받았을 때 선수금, 물건 사갈 때 매출 이것만 잘하면 돼요. 요거만 넘어갈게요. 869페이지 할부 판매 마지막인데요. 어제 했고 할부로 파는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할부로 파는데 그랬을 때 자동차를 판매한 회계연도의 수익을 다 잡을 거냐? 아니면 자동차 팔고 현금을 받을 때 그 현금 받은 것만큼씩 잡을 거냐? 수익을. 무슨 개념인지는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래요? 거기 어제 비주셨는데. 판매한 회계연도에 다 잡는 게 원칙이다. 판매한 회계연도에 다 잡는 게 원칙이에요. 판매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회수 기준이 없어요. 예외적으로만 존재하지. 원칙적으로 판매 기준인데 거기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그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문단에.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할부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불확실한 경우, 즉 현금 회수 가능성을 함정히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게 무슨 기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수 기준이잖아요.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수익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뭐였냐면 실현주의죠. 실현주의 중에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측정 요건. 그 측정 요건이라는 게 화폐 금액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화폐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요건이. 우리는 절대로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걸 수익으로 잡지 않아요. 그 바보짓이라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을 거를 수익 잡으면요. 이 짓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수익 인식해놓고 현금 회수되지 않을 건데 이게 현금 회수되지 않을 게 뻔하니까 현금 회수되지 않으면 나중에 매출 채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손 나는 거예요. 대손. 대손 나면 대손 충당금이 없었다면 다 뭐 잡히는 거예요? 대손, 상각, 비 잡히는 거 아니에요? 대손 충당금 없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그 수익 잡은 게 다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또 비용 되는 거죠 이게. 현금 안 들어오는데. 그럼 수익 잡고 비용 잡고 이 짓을 왜 하냐고요 우리가. 현금 안 들어올 거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현금이 회수되지 않을 거면 수익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현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면 예측 자체가 안 된다면 수익 인식하지 말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현금 받았을 때. 그때 수익 잡아라.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팔 때마다 현금에서 불확실한데요? 이러면 안 팔아야죠 그러면. 그 고객한테 자동차 팔면서 할부로 얘는 현금 안 갚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팔아요 그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중에 가서 불확실해지는 거죠. 나중에 가서. 그건 달라요. 이게 팔 때부터 불확실하면 못 잡는 건데 그때는 확실했다면 그때는 잡고요. 나중에 불확실하니까 뭐 잡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잡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얘는 팔 때부터 불확실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거를 좀 구분할 줄 알면 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드문 일이잖아 이게. 드문 일. 그래서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넘어가고 회수 기준 보시는데 회수 기준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혼자 보실 때 혹시 잘 모르실까봐 한 번만 해드릴게요.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모르실까봐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회수 기준. 회수 기준은 언제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현금을 회수할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운 수익 인식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진행, 완성, 판매, 회수인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보수적인 게 뭡니까? 가장 보수적인 게 지금 배우는 회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회수 기준이 가장 늦게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가장 늦잖아요, 이게. 그 정도 알아두세요.
거기 보시면 할부법이라는 게 있고요. 할부법 밑에 보시면 대조개정법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평가개정법이 있어요. 예제 7번을 보시고 예제 7번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해드릴 건데 먼저 대조개정법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개정법 어디 나오냐면 873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평가개정법 옆에다가 먼저 적어 놓으실래요? 그게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그 평가개정법 873페이지. 그래서 회수기준은 잘 안 나와요. 일단 10년간 나온 적이 없는데 이게 혹시라도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에 이 평가개정법이 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평가개정법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요.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 넘기시면 877페이지 먼저 보세요. 877페이지. 가로 3번에 기업회계 기준 나오죠. 여긴 중요하거든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하고 밑줄 쳐놓으세요. 미리. 첫 번째 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할부 판매에 대한 수익을 판매 시점에서 인식하되 할부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불확실한 경우 현금 회수 가능성이 함정히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 시점이다. 지금 배운 거잖아요. 지금. 그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제 8번 나오죠. 그 밑에 예제 8번. 중요하다고 표시해 놓으세요. 그 예제 8번.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공부하실 때. 잘 나오거든요, 아주. 그래서 회수 기준은 잘 안 나오는데 얘는 왜 잘 나오냐면은 우리가 장기로 할부로 물건 팔았을 때 일단 우리나라는 언제 수익 잡는다고요? 현금 받을 때가 아니라 판매할 때가 원칙이잖아요, 보니까. 판매할 때 수익을 잡는데 얘가 대금 회수가 미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미래면 무슨 가치로 평가해야 돼? 현재 가치 평가되잖아요. 현재 가치 평가. 현재 가치 평가 때문에 잘 나와요,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예제 8번이 현재 가치 평가를 하는 것 때문에 잘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해 볼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앞으로 가시고 870페이지 예제 7번 먼저 할게요. 같이 거기 예제 7번 자료 보시고 대조개정법 먼저 해드릴게요. 이 대조개정법이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2001년만 할 거예요. 그 자료 보세요. 지금 2001년에 할부로 물건 판 게 얼마래요? 120만 원. 물건 사온 게 있고 매출 채권 회수한 게 있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얘가 판매 기준으로 한다면 2001년에 수익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판매 기준이라면 120이죠. 120. 회수 기준이라면 수익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20만 원이 20만 원. 이해하겠어요? 다시 판매 기준이라면 판매한 금액이 120이니까 120 인식할 수 있는데 회수 기준이라면 회수한 금액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밖에 인식 못해요. 그걸 해볼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2001년에 일단 물건을 얼마 팔았냐면 120 팔았는데 그럼 회수 기준이라면 대조개정법이라면 일단은 120만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원칙이. 없으니까 수익을 인식할 수 없어요. 없는데 일단은 120만 원의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 자체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전혀 기록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비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비만 기록. 비만 기록을 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할부, 가매출 거기 보니까 이 차변에는 뭐 할부 매출 계약 이렇게 해서 계약해놨다고 해서 현금 회수되지 않았지만 적어놓는 계정 과목이 나오죠, 거기. 그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은 나중에요. 재무제표 만들 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요? 얘네들이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얘네들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그냥 장부상에 비만 기록하는 거예요. 120만 원 할부로 팔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다음에 대금이 회수됐죠. 얼마 회수됐냐면 현금 20만 원이 회수됐어요. 이렇게. 그때 드디어 뭘 잡을 수 있어요? 이때 드디어 수익을 인식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회수 기준. 그럼 20만 원만큼 수익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돼서 비만 기록해 놓은 건 얼마로 줄여버리면 돼요? 100만 원으로 줄이면 되잖아요. 왜냐면 120 팔았지만 20 회수했으니까.
그러니까 20만 원만큼 이쪽에 뭘 줄이면 되겠어요? 할부 가매출이라고 잡았던 거 줄여놓고 이렇게. 이쪽에 20만 원만큼은 또 뭘 줄이면 되겠어요? 할부 매출 계약이라고 써놨던 거 이 차변에 요리 줄이면 되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분계 보세요. 거기 871페이지 중간에 나와요. 자, 요렇게 하면 기중예외계 처리가 일단 됐고요. 기말이 됐어요. 기말이 되면 이 회사에서 어떤 회계 처리가 필요할까요? 기말이 되면 매출원가를 잡는 회계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매출원가 잡는 회계 처리는 상품,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입,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랬을 때 거기 기초재고는 얼마인가요? 기초재고는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거기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제에서 20만 원. 그 다음에 매입액은 100만 원. 여기다 확인해 보세요. 그럼 이 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전체 원가는 얼마예요? 120이에요. 120. 그런데 기말 재고는 얼마예요? 30만 원. 하나 물어볼게요. 그 30만 원의 기말 재고는 어디에 있는 재고예요? 이 30만 원의 기말 재고는 어디에 있는 재고예요? 이 지금 판매자 창고에 있는 재고죠. 그럼 이 30만 원에는 이 할부로 판매한 물건이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요. 할부로 판매한 물건도 소비자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겠죠. 맞아요? 잘 봐요. 이렇게 해서 이거에서 이거 빼보세요. 얼마 나오죠? 120에서 30 빼면 90 나오죠. 90.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 90인데 매출액은 얼마예요? 20. 20. 이상하죠 이게. 20밖에 안 팔았는데 매출원가가 얼마 잡혔어요? 90 잡히면 이상하잖아 이게.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물건 판 거는 20밖에 아닌데 얘는 다 판 것처럼 지금 매출원가가 잡혔잖아요 지금. 얼마만큼이 안 팔린 거예요. 현금 회수되지 않은 것만큼이 안 팔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건은 창고에 없어요. 그런데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안 팔린 걸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조개정법은 기말에 뭘 해줘야 되냐면은 현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만큼에 해당하는 물건은 우리 재고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120만 원을 팔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현금 회수된 건 2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회수되지 않은 게 얼마냐면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 중에 원가에 해당하는 걸 상품으로 잡아야죠. 원가. 연습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원가가 몇 프로에 거기 보니까 매출 총 이익률이 25%니까 원가율은 몇 프로겠어요? 75%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1 곱하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물건이 창고에 없지만 누구한테 있어요? 소비자한테 있지만 우리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왜? 아직 현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팔리지 않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인식하고요. 이 재고를 누구 거로 볼 거냐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우리가 수익을 인식해야 그게 물건이 누구 게 상대편 게 되는 거죠. 수익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내 거라니까요. 그래서 현금이 회수되지 않은 부분만큼은 내 걸로 봐야 돼. 이렇게. 그게 재고가 얼마로 바뀌어요? 이렇게. 105만 원으로 바뀌니까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냐면 15만 원이 돼요. 그럼 매출액이 20만 원인데 이게 15만 원 되니까 얼마 이익이? 5만 원. 딱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손익계산서 한번 보세요. 872페이지. 872페이지 상단에 손익계산서 지금 보시고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총이익이 얼마 돼 있어요? 매출 총이익 얼마? 5만 원 돼 있죠. 확인됐어요. 5만 원. 대차대조표의 상품은 얼마 돼 있어요? 대차대조표 상품은 100만 5천 원 돼 있죠. 105만 원. 105만 원. 넘어가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법이라고요? 대조개정법 이렇게 하는데 이 대조개정법 이제 다 했고요. 이제 평가개정법 할 거예요. 평가개정법인데 그 평가개정법은 미국에 있는 사람이 개발했는데 그걸 왜 개발했냐면 이 방법을 잘 하려니까 먼저 이 방법 현금 회수됐을 때 수익 인식하는 방법 이 방법 하려니까 아주 귀찮은 게요. 이때도 비만 기록해야 되고 이때 비만 기록한 거 없애줘야 되고 기말에도 이런 짓 해줘야 되고 3번이나 어려운 걸 해줘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 때 현금 회수했을 때
기말에 수정분기할 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고민을 해줘야 돼요. 아주 귀찮더라 이게. 이걸 좀 간편하게 할 수 없을까 고민했는데 평가개정법이 좀 간편해요. 평가개정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중의 회계 처리는 판매 기준과 똑같이 해요. 그냥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다음에 기말에만 잘 조정하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평가개정법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시고 874페이지 보시면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이 똑같은 문제 가지고 회계 처리할 거예요. 잘 보세요. 얘는 물건을 팔았을 때 그때 그냥 뭘 잡자는 거냐면은 대조개정법은 수익인식 안 했잖아요. 근데 평가개정법은 그냥 수익인식 해버려요. 보세요. 그냥 천천히. 수익을 인식해버려요. 수익을 인식하고 차변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매출 채권을 써요. 팔았다고 해서.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이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판매 기준이랑 똑같잖아요. 판매 기준. 이렇게 해놓고 20만 원만큼 현금 회수했을 때도 매출 잡는 게 아니라 매출 채권 줄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회계 처리는 뭐랑 똑같다? 판매 기준이랑 똑같죠. 판매 기준이랑.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기말이 됐어요. 잘 보세요. 기말. 기말이 되면 이거 지울게요. 매출원가를 잡아야 되는데 매출원가 잡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줘요. 지금 적은 것처럼. 여기다 손익계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손익계산서 2000X1년 1월 1일서부터 12월 말까지. 자, 여기 매출액부터 적을게요. 매출액 얼마일까요? 저렇게 하면 매출액 120 되죠. 120. 매출원가 얼마인지 볼게요. 매출원가 기초재고 얼마일까요? 기초재고가 20만원. 단기 매입은 얼마일까요? 100만원. 그럼 판매 가능한 금액이 120이죠? 120에서 뭐 빼야 돼요? 기말 재고를 빼야 되는데 얼마예요? 30만원. 이렇게 빼니까 얼마 나오냐면 90만원. 이해돼요? 그래서 빼니까 얼마 되냐면 30만원.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되게 이상한 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 한 거랑 똑같이 된 겁니까? 판매 기준 한 거랑 똑같은 거죠. 방금 전에 대조개정법 했을 때 매출 총이익이 얼마 나왔었어요? 방금 확인해 보세요. 대조개정법 할 때는 얘가 얼마 나왔었어요? 5만원 밖에 안 나왔죠. 5만원. 30만원이 아니라 5만원 밖에 안 나와서 이거보다 25만원이 작잖아요. 보니까. 근데 얘는 다 잡혔잖아요. 지금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얘가 현금이 회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익인식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얘가 기말에만 한번 이것을 조정하는 회계처리 하자는 게 평가개정법이에요. 어떻게 조정하자고 하는 거냐면 이 매출 총이익을 얼마만큼 줄이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25만원만큼 줄이면 정확히 5만원이 되겠죠 이게? 25만원만큼 줄이는데 이 25만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말 현재까지 여기 매출 채권 계정 잘 보세요. 매출 채권 계정 잔액이 얼마 남아있죠? 매출 채권 계정 잔액이 120이었는데 20만원만큼 현금 회수됐으니까 얼마? 100만원 남았죠. 이 100만원이라는 게 현금이 회수되지 않은 거죠. 현금이 회수되지 않은 건 수익인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금이 회수되지 않은 걸 수익인식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도 다 잡았고 원가도 다 잡아서 이익이 다 잡혔는데 그 이익 중에 현금이 회수되지 않은 부분의 이익을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현금이 회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익은 이익률만큼이잖아. 이익률. 이렇게 곱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요? 25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인식해서 한 데를 이익을 인식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만큼만 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빼는 거니까 이익에서 빼려면 비용 성격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 성격이면 어느 쪽에 적혀야 돼요? 차변이죠.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 이거 알아서 개정 과목 이름 좀 할부 매출 미실현이익. 아직 미실현됐다는 얘기는 왜 미실현이에요? 현금이 회수되지 않았으니까 미실현. 미실현이익이라고 이렇게 잡고 이 미실현이익이라고 잡은 건 어디로 가냐면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로 가니까 일로 들어오겠죠. 일로 들어와서
할부 매출 미실현 이익. 이래서 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 그런 다음에 대변에는 뭘 잡냐면은 대변에는 계정 과목 이름이 이연 할부 매출 이익. 이런 계정 과목을 써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대차 대조표로 가요. 그럼 얘는 대차 대조표로 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 있잖아요.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에서 차감할 거예요. 차감. 차감적 평가 계정.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책에 875페이지요. 875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 먼저 보실래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총이익이 얼마 돼 있어요, 거기? 5만 원 돼 있는 거 확인되세요?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에 매출 채권 보시면 얼마 돼 있어요? 100만 원인데 거기서 얼마 빠져 있어요? 25만 원 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돼요? 그러면 75만 원이죠. 잘 보세요. 거기 75만 원하고 밑에 있는 상품 있죠? 얼마? 30만 원하고 더하면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05만 원이죠. 아까 대조개정법의 상품이 얼마였어요? 아까 대조개정법 상품이 105만 원이었죠. 똑같잖아요. 그렇게 똑같게 돼요. 결과가 똑같은데 뭐가 더 편하냐? 평가개정법이 더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해보면 이해하고 나면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세요. 좀 한번 연습을 그렇게 하시고 넘어갈게요. 이 정도 하고 877페이지의 가로 3번의 기업회계 기준 예제 8번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연습 잘 하실래요? 같이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해드릴게요. 이 문제 굉장히 지금 잘 나오고요. 어떻게 잘 나오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분석해 보면 2000X1년 초에 원가 6만 원짜리 물건을 이런 조건으로 현금 받기로 하고 팔았어요. 현금 받는 금액을 다 더하면 8만 원이에요.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팔았는데 요때 판매했죠, 판매. 그랬을 때 요 물건 판매와 관련된 수익을 2001년도에 다 잡을 거냐,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판매 기준이고. 2001년도에는 요 회수한 금액 있죠, 다 더한 거. 요 회수한 금액만 잡고 나머지 요 두 개 남은 거 3만 원이죠. 요거는 2002년에 잡고 이렇게 하자는 게 무슨 기준이에요? 회수 기준이에요, 회수 기준. 이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원칙이다? 판매 기준이 원칙이에요, 판매 기준이. 그러니까 2001년도에 다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 그럼 2001년도에 수익을 다 잡는 건 좋은데 이걸 다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장기 채권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로 평가해줘야 돼? 현재 가치 평가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이자율을 알아야 되고. 8%라고 돼 있나요? 8%로 현재 가치 할 줄 아느냐? 그걸 물어보는, 그거를. 8%로 현재 가치 해보면 얼마 나오던가요? 69, 682가 나오면 이것이 요거랑 차이 나잖아요, 이거랑. 8만 원이랑 차이 나는 금액, 이게 얼마 차이 나냐면 10, 3182 차이 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자라고 이제까지 계속 배웠잖아요. 이자라고 이제까지 계속 배웠고, 이게 결국 유형 몇 번입니까? 현금으로 유형 2번과 같고, 2번. 이것이 뭐와 같냐면 리스랑 같아요, 리스. 우리 리스 배웠잖아, 어제. 리스랑 같은 거, 이게. 결국 요 금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원금과 이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리스 똑같잖아요. 할부 판매와 리스 똑같아요, 현금으로.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이쪽으로 와서 회계 처리하니까 일단 매출 채권이라는 걸 전체 금액 다 잡아야죠, 일단. 그런 다음에 반대쪽에다 현할차를 써요. 이게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리스할 때는 어떻게 했죠? 리스할 때? 리스할 때는 그냥 순액으로 적었죠. 리스는 순액으로 전달했잖아요. 장기 채권 채무는 현할차 써야 돼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오장할 때. 그래서 현할차 써야 되고, 현할차 쓰고서 매출은 현재 가치로 잡더라, 이렇게. 그 다음 바로 현금 받죠? 2만 원만큼. 바로 매출 채권 줄이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거 안 적고요. 그냥 여기다 얼마 적어도 6만 원 적어도 맞아요. 그래도 돼요. 이거 지우고 여기 6만 원 적어도 2만 원 쓰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 당연히 똑같은 거고. 6월 30일 날 보면은 현금 받을 때 그때 매출 채권 없애고요. 현할차를 뭐 해줘야 돼요? 상각 해줘야죠, 이렇게. 이자 수익. 이때 또 현금 받을 때 그때 현할차 또 상각해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물건 판고 하는데 뭐 잡아줘야 돼, 기말에? 매출원가 6만 원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회계 처리 연습해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은 이 문제를 내놓고 출제자가 이걸 물어봐요. 이 거래 때문에 2001년도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얼마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이 거래 때문에 2001년도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 얼마냐? 법인세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 매출이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 이자 수익이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 이자 수익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가 손익계산서. 이렇게 되는 거 알 텐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물어보면 첫 번째 실수하는 건 이 매출액은 안단 말이에요. 이 원가를 생각 안 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걸 생각 안 하고 이 전체 금액으로 생각해버리면 틀려요. 얘만큼 뺀 게 당기순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빼야 되고 얘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 또 많은 사람들이 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도 생각해야 돼요? 이자 수익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래서 요거 생각해서 요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답이에요.
3개 더하는 게. 그래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혼자 보세요. 881페이지 원가 회수법이 있는데 881페이지 원가 회수법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으시냐면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원가 회수법 가장 보수적인 방법이다. 밑줄 쳐드릴게요. 거의 세 번째 줄에 원가 회수법이란 현금 회수액이 그 제품 원가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회수된 현금 전액을 이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밑줄 치시면 방금 전에 회수 기준은 그래도 현금이 회수된 부분만큼은 이익을 잡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대조개정법과 평가개정법은 현금이 회수된 것만큼의 이익률만큼은 이익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원가회수법은 뭐냐면은 현금이 먼저 회수되면 그 회수된 금액이 그 물건의 원가를 초과하기 전까진 원가만 회수된 걸로 봐요. 원가를 초과된 이후에 회수되는 게 다 뭐다? 이익이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원가회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보수적이겠죠? 이건 처음에 회수되는 건 이익으로 안 본다니까요, 무조건. 뭘 넘을 때까지? 원가를 넘을 때까지는 계속 원가만 회수된 걸로 보는 방법이래요, 이게. 그래서 원가 회수법은 조금 이따가 건설할 때 한번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그때 보시고 882페이지 제5절 특수한 수익인식 거래 두 가지가 있는데 883페이지 부동산 판매는 밑줄 맞추면 돼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기업회계 기준 규정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잔금 청산일,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일, 구매자가 부동산 사용하게 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인식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다 알고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파는 거 주변에서 보면 주변 어떻게 팔아요? 계약금 주고받고 그 다음에 중도금 주고받고 마지막에 잔금 주고받고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들어가 살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날은 잔금 청산일이 가장 빨라요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가장 빠른데 혹시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다면 그날이고 먼저 사용할 수 있었다면 사용할 수 있는 날이고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거는 판매자 입장에서 이렇잖아요. 구매자 입장도 똑같죠. 구매자 입장도 그 자산의 취득이 완료되는 날은 이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이잖아요. 그거 우리 몇 장에서 잠깐 나왔냐면 8장 할 때 나왔어요. 8장 할 때. 금융비용 자본화 할 때 이거 나왔었어요. 확인해보세요. 복습할 때. 그래서 구매자 입장, 판매자 입장 넘어갈게요. 884페이지 예제 9번은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시고 프랜차이즈를 잠깐 봐드릴게요. 프랜차이즈. 885페이지. 이 프랜차이즈 판매라는 거는요. 일단 누구 입장에서 배우는 걸까요? 이 프랜차이즈? 그 프랜차이즈라는 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두 가지 입장이 누구냐면 그 가맹점 본사 입장이 있고 또 누가 있냐면 가맹점 입장. 가맹점 입장이 양쪽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선 지금 누구 입장일까? 여기선 그 본사 입장이에요. 본사. 프랜차이즈를 하는 본사. 프랜차이즈를 하는 본사들이 가맹점한테 자기 가게들을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 프랜차이즈 만든 사람들은 가맹점을 많이 만들수록 이익이에요. 자기들 가맹점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자기의 프랜차이즈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의 수익 인식을 배우는 거고 그럼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 프랜차이즈 이름을 따내기 위해서 돈 내야 되죠. 이렇게. 그걸 우리 언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가맹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 이름을 따야 되잖아요. 이름을 따기 위해서 본사에다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그 돈 주고 산 걸 한번 얘기했었는데 구장할 때 무형자산에 있잖아요. 무형자산의 프랜차이즈라고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그게 가맹점 입장에서 돈 주고 샀잖아요. 그걸 무형자산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면 지금 요거 공부하신 다음에 구장에 가면 연습 문제 하나 있거든요. 요거와 관련된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가 가맹점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신 다음에 거기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구장 가서 지금은 누구 입장이라고요? 본사 입장에서 하는데 한번 보세요. 잠깐
885페이지의 네 번째 줄이요. 885 네 번째 줄, 거기 밑줄 치시면 창업 지원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그게 뭐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좀.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는요, 처음에 가맹점이 와서 야, 우리 그거 프랜차이즈 가맹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하죠. 협조해서 그 사람이 뭐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까? 창업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가게를 얻고 거기다 인테리어 하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창업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 그 다 꾸며주잖아요. 이렇게 다 알잖아요. 꾸며주는 거. 그 꾸며주고 뭐 받는 겁니까? 돈 받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큰 수익원이에요. 이 본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받는 수수료는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냐 이거거든요. 지금 언제. 뭐 거기 써 있고. 일단 밑으로 더 내려가세요. 중간 밑에 보시면 운용 지원 용역에 따른 수수료가 또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용역이 제공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이건 뭐냐면은 창업만 해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걔가 창업한 이후에도 계속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관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 관리해주는 거예요. 관리 매년 관리해주는 운용 지원 용역할 때 그거에 대한 대가 받는 걸 말해요. 그게 그다음 그 밑에 설비와 기타 유형자산 제공에 따른 수수료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 가맹점에게 가맹점 가보시면 이렇게 그 본사에서 가져다 쓴 설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를 제공해 줬을 때 언제 수익 잡을 거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례를 잠깐 보세요. 예제 10번. 웅지 찜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찜닭이 보니까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그런데 창업 수수료는 1,0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계약 시점에서는 250만 원 받고 나머지는 3년간 회수한대요. 매년 말. 이러한 거래 정의된 이자율 나와 있고 제조기술, 입지선정, 직원교육, 광고 등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 그게 바로 창업 지원하는 거죠. 창업 지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추가적으로 1번에 창업 수수료와 별도로 운용 지원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 이익을 얻으려면 100만 원 받아야 되지만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년간은 60만 원 받고 나머지 그 이후엔 100만 원 받기로 했다. 그 밑에 가로 2번은 설비를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설비 설치해 줄 때 원래 3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에 설치해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세 번째는 원재료 제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좀 적어 볼게요. 일단 그 가맹점을 창업시켜주는 건 어느 회계년도 지금? 2001년 초예요. 이때 창업을 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창업이라는 게 주변에서 봐서 알겠지만 이게 얼마 안 걸리죠 보면. 어디 이렇게 가게 하나 생기는 거 보면 얼마만 인테리어 막 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게가. 그러니까 한 1개월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창업이 되더라. 그러면 2001 회계년도에 창업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창업이 다 끝나니까 창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받을 돈이 지금 얼마라고요? 우리 본사 입장에서 1,000만 원을 받는데 그 1,000만 원을 당장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처음엔 얼마만? 250만 원 받고 나머지를 매년 말 받더라. 뭐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다 더하면 얼마 받는 거예요? 다 더하면 1,000만 원 받는 건데 이 1,000만 원만큼의 수익을 어느 회계년도에 잡는 게 맞겠어요? 어느 회계년도에? 이게 2001년도에 잡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럼 2001년도 창업을 시켜준 회계년도 그 회계년도에 다 잡는 게 맞다. 창업은.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아까 뭐랑 똑같아 이게. 할부 판매. 지금 용역 제공해주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거니까 이걸 무슨 가치로 평가해 주겠어요? 현재 가치로 평가해 줘야 되고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걸 가지고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뭐 그런 거예요 일단. 됐나요 여기까지 일단? 그 다음에 창업만 시켜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뭐 해준대 매년 용역을 지원해 준대요. 뭐 운용하는데 근데 본사 입장에서 매년
그런 어떤 지원 용역을 하면은 그걸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는데 매년 해줬을 때 얼마 받는 게 정상이래. 얼마 받는 게 100만 원씩 받는 게 정상이다. 매년 100만 원씩 받는 게 정상적으로 받는 건데 얘가 처음에 어려우니까 얼마만 받기로 했어요? 60만 원씩만 2년 동안 받기로 하고 깎아준 거예요. 깎아주고 그 이후에는 1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2002년 초에 설비를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이 설비를 설치해 주고 원래 정상적이라면 얼마 받아야 돼요? 3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본사 입장에서 가맹점이 어려우니까 얘한테 200만 원만 내라. 이렇게 150만 원 깎아줬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읽은 거. 자, 이제 회계 처리해 드리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2001년 초에 창업을 시켜줬을 때 뭐를 인식해줘야 돼요? 창업 관련된 수익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업 관련된 수익 인식할 때 일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장기 매출 채권이 얼마 생기냐면은 1000만 원 적어볼게요. 1000만 원. 다 됐을 때 1000만 원입니까? 그 다음 대변에는요, 원래 매출 잡아도 되는데, 매출 써도 되는데, 프랜차이즈니까, 프랜차이즈 수익이라고 할게요. 이거 매출 써도 돼요. 프랜차이즈 수익. 여러분들한테 이해 돕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수익을 잡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금액 잡아야 될까요? 현재 가치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어디 차감? 여기에 차감 이렇게 돼요. 차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현금을 바로 얼마 받게 돼요? 250만 원 받게 되죠. 이렇게. 그럼 대변에 바로 뭐가 없어지겠어요? 장기 매출 채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250만 원만큼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이거 안 적고 현금 적고 여기를 얼마로 적는 것도 750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 책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근데 2연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일단 여기까지만 보세요. 일단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뭐 해봐야 돼? 지금 현재 가치 해봐야죠. 현재 가치를 해보려니까 이자율을 알아야 되는데 이자율이 거기 10%다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은 8717125가 나와요. 8717125가 나오더라. 현재 가치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얼마 적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8717125 일단 이렇게 할게요. 책에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한 다음에 현할차는 1, 2, 9, 8, 2, 8, 7, 5인가요? 1, 2, 8, 2, 8, 7, 5? 일단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2000X 1년 말 2000X 1년 말에 이 대금을 얼마 받게 되죠 또? 현금 250만원 250만원 받으면 대변에 뭐가 생기죠? 장기 매출 채권이 없어지죠. 얼마 없어져요? 250만원. 그럼 뭐 상각이 들어가 있어요? 현할차 상각 들어가겠죠. 현할차.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랑 똑같아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할부 매출이랑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얼마 나오냐면은 62713. 이건 해보세요, 나중에. 계산은 나중에 해보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이게 이제 일단 창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일단 회계처리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저기 보니까 뭐 받았어요, 또? 운용지원 용역한 것 때문에 뭐 받았어요? 운용지원 용역에 따른 수수료 받았잖아요. 운용지원 용역에 따른 수수료 이만큼 받았겠죠. 이거는 운용지원 용역 해준 거는 어느 회계년도의 수익접자로죠? 이건 어느 회계년도에? 그 운용지원 용역을 해준 회계년도. 그러니까 요 회계년도에 해준 건 그때 받았으니까 그 회계년도 수익. 요때 해준 건 요때 받았으니까 요때 잡고 요때 해준 건 요때 잡고 그렇잖아요. 그럼 2001년에는 60만 원만 받았으니까 그만큼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게 그 회계년도 거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60만 원만 해서 뭐라고? 프랜차이즈 수익. 책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맞죠?
책하고 다른 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2002년 보세요. 2002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02년 초에 설비를 설치해줬죠. 여기 설비. 설비를 설치해주고 원래 얼마 받아야 돼? 3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0밖에 안 받았어요. 200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해보면 차변에 현금 200이 들어와요. 대변에 그것 때문에 프랜차이즈 수익 생기니까 프랜차이즈 수익. 원가 잡는 건 여러분이 보세요. 얼마 돼가 이게? 200 해볼게. 200.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게 가만히 잘 보니까 원래 운용 지원 해주고 이때 받을 돈이 얼마가 맞아요? 100만 원이 맞고 설비 설치해주고 이때 받을 돈이 원래 얼마가 돼야 돼? 350만 원이 될 건데 그거를 깎아줬잖아. 이렇게 깎아줬거든요. 이렇게 40만 원씩 깎아줬고 이만큼 150만 원 깎아줬는데 이거 왜 깎아준 것 같아요? 이걸 왜 깎아줬어요? 이렇게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왜 깎아줬는지. 거기 책에 보면 885페이지 기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885페이지에 7번째 줄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별도로 수취하는 운용지원 용역 수수료가 운용지원 용역의 원가를 회수하고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데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업지원 용역 수수료의 일부를 이연해서 운용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밑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계약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 또는 적정 판매이익 보장되지 않는 가격으로 설비를 설치해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적정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수수료를 창업 수수료에서 일부 이연한 다음에 가맹점에 판매하는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규정을 해석해 보면은 결국 이런 거예요. 얘가 얼마씩 깎아줬어요? 여기 40만 원씩. 깎아준 게 총 얼마? 80만 원이고요. 여기는 150만 원 깎아줬죠? 그러니까 80만 원 깎아줬고, 그래서 150만 원 깎아줬으니까 두 개 더하면 총 얼마 깎아준 거냐면 230만 원을 깎아주기로 한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 가맹점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꼬시려고 하는 거예요. 얘의 초점은 걔가 가맹을 하는 게 초점이에요. 일단 걔가 비용 부담 때문에, 가맹 너무 비싼데요, 이거? 비싸서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가맹이 안 돼버리면 이렇게 손해거든요, 걔가. 어떻게든 걔를 가맹 하나라도 더 시키는 게 얘 입장에서 수익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줄 이런 받을 금액을 깎아준 거예요. 깎아주면서 가맹을 하도록 만든 건데 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수익은 창업해주고 얻는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해서 얻는 수익 때문에 이런 수익을 희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깎아준 것만큼을 요 창업할 때서 잡는 수수료에서 어떻게 하자? 이연시켜서 당장 잡지 말고 요때 가서 요 깎아줄 때 수익 인식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되게 쉬워요. 여기 원래대로 하려면 프랜차이즈 수익을 이거 다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870 이렇게. 근데 이 중에서 얼마를 잡지 말자는 거예요. 230만 원만큼은 잡지 말재요. 깎아준 것만큼. 그러면 요거 빼니까 870이 아니라 얼마 되냐면 640이 되죠. 이렇게. 그럼 230은 남잖아요. 그거를 앞에다가 2연자 붙여가지고 2연 프랜차이즈 수익이라고 잡고 2연자 붙여서 2연. 요걸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면 요때 60만 원밖에 안 받잖아요. 그때 40만 원만큼 요때 여기 잡아놓은 거를 없애재요. 이렇게 2연 프랜차이즈 수익에서 여기서 잡았던 거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 잡히겠어요? 여기가 100만 원 다 잡히잖아요. 이렇게 수익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여기가 200밖에 못 받잖아요. 여기 얼마 깎아놨어요. 지금 150. 150을 여기다 적재요. 150. 그리고 여기다 2연 프랜차이즈 수익.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요? 350. 그렇게 하자는 방법이에요. 대차 대조표에 속하는 거예요. 2연 프랜차이즈 수익 대차 대조표. 2연 돼가지고 넘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다시 정리하면 창업해준 수익은 언제 잡는다? 창업해준 회계연도. 운용 지원에 대한 수익은 언제 잡는다? 그 지원해준 회계연도.
설비 설치해주는 건 언제 잡는다? 설치해준 회계연도.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핵심이고. 단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그 깎아준 것만큼이 요 창업 지원 용역 수수료를 받는 것 때문에 깎아준 거니까 여기서 그걸 이연시켜서 요때 가서 인식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887페이지 제6절의 건설형 공사 계약부터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